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가끔 바쁘다 보면 이 날짜 같은 것을 잘못 적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다 잘못 적고 잘못 말을 해도 내일이 며칠인지 다들 하실 테니까 바쁘다 보면 좀 가끔씩 제가 착각을 해요. 자, 내일 공략할 종목들은 또 공부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만은 내일은 지금 글자에 보시는 것 같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매매를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2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매매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상지건설이 있잖아요. 상지건설은 한 번쯤은 이제 이 꼬리 지역에서는 한 번쯤은 눌러주면 한 번쯤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찍어줄지를 모르겠군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형지 글로벌과 형지 INC 내를 한번 볼까요? 형지 글로벌과 형지 INC. 자, 기존에 있던 정책주들이 또 살 숨을 죽이니까 다 이제 숨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조 애들이 또 나타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형지 쪽 애기, 형지 글로벌이 이제 먼저 시간에 뭐 6% 올렸는데 한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일은 목요일이라 그렇게 뭐 믿음이 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투자 위험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됐다.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됐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재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다기보다는 약간 가늘보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눌림을 줄 때 아침 시가가 높을 테니까 눌림을 줄 때 들어가는 전략, 뭐 6,500에 들어간다든지 6,400에 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형지 INC는 보세요. 마이너스거든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굳이 서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같이 놓고 혹시라도 형지 글로벌이 좀 탁월한 모습을 보이면 형지 INC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추종 매매를 내일은 공부를 해본다 라는 전략으로 봅니다. 4x4와 기름건설은 내일 또 기술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한가 근처까지 들어가가지고 오늘 29%까지 이제 한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내에서는 1% 빠져 있죠. 1% 빠져 올라 있죠. 근데 또 1% 올라 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것이 올라갈까? 그러기에는 날짜가 안 좋잖아요. 날짜가 내일 목요일인데.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기 우리 시장은 그냥 평범하고 뭐니 실적 좋아서 어떻고 뭐가 좋아서 일반적인 시장은 뭐 그런 종목들이 뭐 재무구조 개선되어 좋다 뭐 장사를 잘한다 그런 종목들 가면 그냥 이제 잘 가요. 그냥 부드럽게 갔다가 뭐 한 5, 6% 주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 몇 프로 주고 이렇게 하지만 급등주 시장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뭔가 항시 한방거리를 노리거든요. 즉 한 번의 모습을 보여줘도 좀 힘차게 가는 즉 거래 시간이 짧은 시간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또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4x4는 내일 목요일인데 시간에 봐서는 야 오늘 한가 정도 갔으니까 내일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기대감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얘가 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한번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눌러주고 여기서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이제 멈추는 이런 상태가 돼 주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큰 폭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또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일어난 게 아침에 뭐 보합 기준가 딱 잡고 나는 딱 양모에 있으면 놀아야지 하고 있는데 택하고 휙 하고 날아갔지.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제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만은 일단 통계적인 패턴으로 볼 때는 방금 이런 모습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내일 일단은 양봉의 수는 일단 다퉈볼 필요성은 있겠죠. 와이프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전략을 잡고 합시다. 밀리면은 뭐 한 10% 정도나 밀리면은 그 정도 에서 한번 본다고 보죠. 10에서 15% 정도. 이런 건설은 시간에 3.5% 빠져 있으니까 얘는 내일 벌써 이제 빠져가지고 출발할 때는 더 모습이 안 좋겠죠. 네. 일반적으로 저놈 틀렸어 이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 내일 시가가 3, 4%나 여기 한 5%대 23,000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타겟을 잡고
타겟을 잡고 딱 보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이왕 음봉 나온 거에서 음봉에서 이내는 뭐 양봉 바뀌고 기다리지 말고 이 정도 선상에서 한번 승부를 봐버리자. 요 밑에는 손 안 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양봉을 치고까지 올라가기에는 비슷하게 있어야 뭐 양봉에도 올라가지. 시가 이렇게 나쁜데 내일 아침 시가가 그렇다고 뭐 8% 7% 빠진데 그때는 빠져 있어도 손대지 마세요. 차라리 내일은 단가를 23,000원 기준가 딱 하나만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애들 재밌단 말이죠. 뭐 포바이포나 이런 것을 줄 때도 잘 죽고 갈 때도 잘 가죠. 이런 것이 속이 시원시원해요. 갈똥말똥 이러고 있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우리 시간만 뺏어 먹으니까 하루 종일. 가려면 가고 죽으려면 죽어야지. 갈똥말똥 이러면 우리 시간만 귀중한 시간과 돈만 까문단 말이지.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그러면 안 돼. 신세계 푸드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두 개를 같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두 종목은 지극히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거래할 때는 공부 삼아서 한 주 정도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일단 시간에 5% 푸드는 인터내셔널도 시간에 4%인데 특별한 재료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에 워낙 지금 한번 큰 산들이 움직이고 난 뒤라 그 뒤에 나오는 재료들이 그렇게 와닿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애들도 가끔씩 움직일 때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평소에 움직이지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시간 내서 5%씩 뭐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올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감시차 안에서 보자. 무슨 일이지? 이런 관점. 매매를 안 해도 지켜보는 거와 매매를 해도 그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차이점이 크겠죠.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한 사람. 근데 설령 보다가 별거 아니면 손 안 대면 되죠. 아이스틸 화천기계. 이쪽부터는 눌림 쪽을 일단 공략해 봅시다. 살아나면 스윙으로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죠. 다음 주 정도 돼야 되는데 하이스틸 시간에 3.5% 올려놓았는데 당시 이런 것을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마치고 나서 고생을 하잖아요. 인정은 해줘요. 너무 날로 먹으려면 안 됩니다. 보시고 한 4,700원 2% 정도 잡고 대응을 해주십시오. 하나의 단일가만 가지고요. 화천기계 시간 여행시 7%잖아요. 얘도 딱 4,000원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네. 그죠? 살아나면 보유를 하는 전략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집합 다시 이제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데 여기 어쩌면 빨리 끝내려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존재감은 있는데 대부분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하천도 안 보자는 겁니다. 즉 나쁜 일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죠. 대부분 헌법재판소만 맨날 멋지게 나오고 왜 우리는 멋지게 안 나와? 이런 거겠지. TS 인베스트 이놈도 약간 지금 눌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놈도 같이 한번 봅시다. 기준가 잡고 이놈도 가면 잘 갑니다. 핑거 스토리도 역시 같이 봅시다. 똑같은 눌림 스타일이니까 기준가 잡고. 왜냐면 지금은 월말 후보인데 이렇게 눌림을 준 종부터 잘 잡아 놓으면 사람들 편하거든요. 가만히 잘 봅니다. 이제부터는 가는 놈이죠. 액션콜은 우리가 워낙 많이 했죠.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죽도 살도 모르고. 내일 목요일이니까 또 요렇게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고비를 얘가 지금 많이 넘기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많이 넘기고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는 여기 3,200원 있잖아요. 3,200원을 또 보합대는 시달릴 겁니다. 3,200원을 넘어가는 약간의 가벼운 어떤 액션이 보이면 그러면 그때 한번 해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캔버스에는 우리 어제 했던 종목이죠. 어제 오늘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잘 갔네요. 그죠?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는 고를 불러야 된다고 했죠. 없는 분들은 내일 또 보합 잡고 기준가 딱 잡고 거래량이 약하니까 잡고 도전을 해보시고 코미팜과 DGP도 이것도 어제 나왔던 종목이죠. 코미팜이 오늘 잘 올라갔네요. 코미팜은 17% 오늘 한 20% 늦게 올라갔겠네 보니까 21%네요. 뭐 이놈도 한 번 더 갈까? 이런 뭐 벨실 종목들이 없다면 6,300원이면 한 보합 정도 될 겁니다. 보합 기준가 잡고 코미팜도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DGP도 어제 나갔던 종목 같은데 예상대로 역시 이렇게 갖고 놀던 세력들이 그 맛을 못 잊고 또 같이 갖고 놀죠. 같이 갖고 논다. 오늘 28%까지 갔네요. 많이 올라갔네. 자, 이놈도 내일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재미를 들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꼬나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 또 보합 기준가 다 잡고 원봉이니까 원봉 때는 손대지 마세요. 잘못하면 총 맞으니까.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잘했다고 하는데 금액대가 좀 높단 말이에요. 금액대가 좀 높아서 그게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86,800원인데 장사를 뭐 100% 이상 전 분기 대비 130%니까 장사는 잘했네요. 전고점을 뚫은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놈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옵티코 오늘 잘 모습이 좋네요. 옵티코 몸통 딱 뚫고 올라가는 게 근데 시간에서는 오르진 않았네요. 줄에 보면 완전 고성상가를 쓰고 있죠. 근데 크게 끼는 없는 놈입니다. 끼는 없는 놈이네요. 이게 급하게 할 건 없죠.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합니다. 월말 구간이라 모든 매매가 참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월말 구간에 이 정도 오면 20일을 넘어가면 금액을 좀 자기가 진입 운용하는 금액 한 절반 정도로 딱 낮춰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좀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월 초에 1일에서 20일 동안에 수익을 좀 올려놔야 되거든요. 올려놓고 이제 나머지 10일은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 있잖아요. 1일에서 20일 동안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나머지 10일 동안 엄청나게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케이스가 제일 어려워요. 1일에서 20일 동안 잃어버리고 나머지 10일 동안에 복구를 하려고 하니 모든 매매에 탄성이 붙는 거죠. 작게 들어가야 될 것도 많이 들어가고 미수 안 쓸 것도 미수 써야 되고 신용이 붙어있는 종목 보이면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이런 게 요렇게 손실이 나버려요. 벌어야 될 건데. 그래서 항시 월초 그리고 한 주의 한 달의 첫 한 주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배가 따뜻해야 가서 운동도 하고 까짓 놀러도 가고 그러지. 한 달의 첫 주를 잃어버리면 배가 고파. 자꾸 배가 고픈데 가서 운동해라고 공부해라 하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의 첫째 주도 중요하듯이 한 달의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설령 이번 달에 매매가 잘 안 돼갖고 약간 열이 올라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참고 지금 가지고 있는 원금을 잘 보존하고 최선으로 보존해서 내가 지금 한 10개 중에 8개를 잃었다면 지금 2개밖에 없다면 이걸 8개를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개만 딱 찾아서 3개라도 맞춰놓자. 어차피 이번 달은 틀렸다. 3개만 딱 맞추고 아니면 4개만 지금의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것마저도 남은 두 개도 다 읽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도 사람들은 참 요사한 동물이거든요. 그게 좋은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다들 더욱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좀 잔소리가 있었네요. 후반부에는 사무매매 해낭 간단하게 붙여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은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사무팀들 오늘 매매 현황 한번 간단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일이 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란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흐름 한 달을 끊어서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들 월초와 월중간 그리고 월말을 접어든 시점, 이런 매매 시점이 얼마만큼 트레이딩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주는지 스스로도 좀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오늘 아쉬웠던 점은 있었죠. 한 번은 꽃을 피워주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만큼은 한번 상가 근처까지 좀 올라가지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죠.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바이포는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 종목 아닙니까? 이날 이 꼬리에 공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총 220% 수익이 좀 넘게 나왔더군요.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데이로 들어간 종목이라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이면 모르겠지만 데이로 들어간 종목이라 그런 거로 치면 상당히 참 좋은 수익이었죠. 오늘 포바이프는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 역시 전일에 기존의 규칙적인 상황에서 불규칙 상으로 옮겨간 이후로 그 모습이 역시 오늘은 좀 달랐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중간에 포바이프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또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매매는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포바이프는 우리 또 수익을 또 잘 우리가 설거지 같은 것도 잘해서 보내잖아요. 그냥은 보내지는 않죠. 그래도 포바이프도 또 여기서 조금 수익을 더 챙기고 그렇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바이프는 좀 오늘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좀 아쉬웠죠. 깔끔하게 한 상한가까지 한번 탁 쳐주고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수익은 상당히 좋았다. 220%면 월말 구간에 끊어 먹든 잘라 먹든 끌고 왔던 큰 수익이었다고 봐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룡서설이 참 아쉬웠죠. 차라리 거래 정지가 안 되었다면 어제 어느 정도 파동을 좀 주고 죽을 텐데,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을 더 챙기고 보내주었을 텐데 정지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계룡한테는 정지가 좀 약간은 악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죠. 오늘 시가가 부합에 출발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거의 영 없어져 버린 셈이죠. 우리가 전전일에 여기서 상매매로 보유해서 이제 30% 수익을 안고 넘은 종목이라 조금 기대감은 안 가질 수 없었는데, 전일에 이미 세종시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 사실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또 사람 일은 모른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건 있잖아요. 하지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전일에 30% 모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아쉬웠고 좀 꼬리라도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좀 있네요. 계룡도 그냥 또 보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진행을 해서 그래도 여기서 한 10%짜리 한 개 먹고 또 한 5%, 또 한 5% 이렇게 해서 또 한 20% 이 정도 또 챙긴 것 같아요. 상수익
장수익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또 대일 수익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한 종목이 한 50% 정도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세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우리가 뭐 크게 제가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뒤에 올라오는 상승 속도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서 약간 눌림을 줄 때 우리 기다려서 보자 해서 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우리 11,500원의 타점을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한 11% 가까이는 주었습니다만은 더 큰 상승세는 기대해 주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좀 더 20% 확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밥값 정도 챙긴 수준이니까 나쁘진 않았죠. 나중에 뒤에 똑같은 쪽에 한 번 더 도전을 했다면 조금은 더 챙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옷장에. 하지만 오전자로 마무리 20%못 넘어간 종목이라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었다고 봐요.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대운전순으로는 좀 사실 좀 아쉬웠죠.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라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갑자기 급락을 쭉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4,3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어서 다시 상한가까지 붙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죠. 다시. 이게 12% 정도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못 버티고 오늘 상종목들이 많이 풀어졌잖아요. 오전에. 그런 흐름을 계속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요 이번 지역에서 다시 또 2차 공략을 또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도 한 8% 정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목표했던 상한가는 이루지 못했다. 그 점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한 종목당 바이트레이딩을 진행해서 한 20% 챙겼으니까 그 정도면 목표했던 건 이루지 못했지만은 조정의 성과는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바이퍼나 계룡 것을 흐름 때문에 조금 흐름을 도외시해서 앞에 파동은 좀 놓쳐버렸죠. 그래서 뒷파동은 좀 느렸는데 역시 뒷파동은 앞에 파동보다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점은 우리 이쪽 타점을 부합 기준 타점을 진행이 되었는데 앞에 첫 번째 공략은 8%좀 아쉬워서 2차 공략 한번 더 했잖아요. 2차 공략에서는 그래도 한 1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한 20% 정도 구조는 된 것 같습니다. 앞에를 놓친 건 좀 아쉬웠지만 아침에는 또 우리가 더 강한 놈들 때문에 또 그 관리한다고 하다 보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그냥 아쉽게는 안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M2N도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약간 그 방송에 할 때 아까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잘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오늘 거래 전체 앞 타이밍의 거래매 수익은 잡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첫 번째 우리가 시가 공유를 해서 한 10%, 또 두 번째 또 들어가게 해가지고 2차까지 공유하신 분들은 18%, 이 한 종목에도 한 28%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요 뒤에서도 그래도 다시 또 공략 3차 공략하셔도 수익도 나왔고, 뒤에 우리 2,300 기준가로 또 한 번 더 진행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여기서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또 수익을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 뒤에서 나온 것이 그래도 한 따지면 15% 이상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M2N 오늘 상당히 수익이 많이 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빠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아침에 이걸 그대로 1차, 2차를 그대로 잘 진행을 했을 거고, 제가 좀 손이 느리신 분들은 조금 정신이 좀 빡빡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잘 하신 분들은 오늘 상당한 수익이 좋은 하루였다고 봅니다. 내일도 한번 어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신라젠이 아직까지는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3,800원 기준가에서 눌림을 속공략하자 이랬는데 3,800원 근처에서 바로 주고 이제 상가까지 다시 안착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많이 풀렸죠.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상가 갔다가 또 풀어졌다가 결국엔 상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대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7% 정도 됩니다만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상매매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따로 데이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은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바이오스마트도 일단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렇게 뭐 기분 나쁜 그런 건 아니죠.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한 10% 정도 수익은 안고 가겠다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그다음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매매가 적당히 마쳤는데요. GL팜텍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의 점상을 같이 공략했는데 기본 물량은 다 공략하신 분들은 다 받았는데 그 뒤로 물량이 안 나왔죠. 기본 물량을 해봤자 뭐 100주씩 돌아가는 것밖에 못 봤는데 그래서 더 이상 물량을 안 주더라고요. 딱 그 정도만 주고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와서 참 아쉬웠는데 만약 내일 또 점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내일 한 번 더 또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GL팜텍은 따로 내일 한번 흐름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보유 종목은 GL팜텍은 기본만 보유하고 있어 따로 잡지는 않았고 바이오스마트는 일단 뭐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동이 큰 파동이 한번 지나가고 난 뒤라 시장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상지도 그렇고 포바이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바람이 조금 흘러간 느낌이고 이제 새로운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상지 같은 그런 애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늘상 그렇게 자주 나타난 종목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항시 어느 정도 잘라먹고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나타나는 애들이거든요. 가끔씩 나타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기대한다면 포바이프 같이 또 이렇게 유경선까지 막 이런 매매를 기대는 좋아요. 하지만 매일 이런 종목만 기대해서 매매를 하면 오늘 매매 안 돼요. 돈이 절대 안 싸집니다. 제가 말했죠. 돈은 하루에 5%, 3%, 10% 이런 식으로 잘라먹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큰 돈을 모읍니다. 정말이에요. 꼭 그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설령 아이고 나는 이 종목 뭐 여기서 10% 먹고 나왔어. 난 여기서 뭐 20% 먹고 나왔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게 그냥 먹으시면 돼요. 이걸 끌고 가서 크게 먹겠다는 것은 다음에 자기 배짱이 좀 커지고 그릇도 좀 커지고 자금도 좀 많아지고 속이 든든할 때 이럴 때는 한번 으쌰 하고 끌고 가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그는 먹고 챙기고 그는 먹고 챙기고 해야 이 시장에 좀 길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자꾸 그런 소리 하냐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매매를 자꾸 익숙해져 버리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올 때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아. 왜? 내려왔다 또 올라갈 거라고 일하고 있다고 말해요. 팔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든 매매에 있어서 자꾸 이런 형태의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올라가면 성에 안 차서 안 팔아요. 수익을 주는데도 안 팔아요. 10% 20% 줘도 안 팔아요. 밀려가지고 그럼 또 잘라져 버리고 뭐 50% 수익 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밀려가지고 쭉 내려와 버리면 또 안 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석가에 짜져버리면 돈은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제가 바라지 말고 잘라서 이만큼 먹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방식이에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꼭 쌓아가는 매매에 치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월말 주간이니까 조신하게 좀 트레이딩 하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